다시 보시면 또한 이제 국토교통장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조건부 영업인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을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토보상계약 체결 시에 공급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일단 확정될 수 있도록 LH 쪽에서도 대토보상 용지 공급 규칙 등을 일부 변경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와 사업 시행자가 체결되는 대토보상 계약은 부특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양해각서로 넓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석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신속심사 제도도 역시 영업인가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지금 미인가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리츠 투자자들의 어떤 곤란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간소화 및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서 그 다른 일반적인 뭐 오피스 리츠나 해외 부동산 리츠와는 달리 대토 리츠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현재 그 법령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대토 리츠를 설립하고 유동화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토 리츠의 허점 내지는 입법 미비를 통해서 다시 유동화 억제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시중에 유동화 자금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현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.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행 법에 주식의 매매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제1조 목적에 국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부동산 투자,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제한한다는 건 사실상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정면을 반하는 행위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이 되어야 입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매가 제한되지 않으면 주식 매매 또는 이제 여기서는 주식 담보를 통한 또 유동화, 주식 담보를 통한 그 대출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담보 실행으로 해서 주식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식 매매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주식 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이미 지주가 그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데 단지 돈이 좀 없다는 이유로 팔아버린다. 근데 저희 회사에 변호사가 500명인데 대토 리츠를 아는 변호사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모르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사겠다고 한다면 뭐 PM사라든가 대토 다른 전문가 또는 시공사에서 그걸 다 수용하게 된다면은 역시 대토 그 제도에 대토 리츠 제도에 어떤 큰 이제 허점이 생기는 거라 주식 매매를 좀 일정 정도 그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주식 매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부특법 기존 취지와도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 적정점이 어디냐라는 걸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되 그 일정 시점 이후에는 주식 매매를 허용하자라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냐 크게 두 가지 방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토보상 리츠가 그 사업 계획이 거의 확정이 돼서 토지 공급을 계약하는 시점, 그러니까 이제 대토보상 계약에 따른 토지가 실제로 공급되는 시점. 그 이유는 이제 대토보상 계약에 따른 토지가 실제로 공급되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해당 개발 사업의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주식 가격이 대략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. 다 완성된 경우보다는 낮겠지만 또 개발하는 단계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주가 피해를 보고 시중의 유동성이 확 풀릴 가능성은 없다.
좀 제한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만 하나 문제는 그 현재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사람, 대토보상 리츠 말고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1년 안에는 1년이 지나면 저 현금 주세요 하면 일정 이자를 포함해서 현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1년이면 주는데 저 토지공급계약은 짧게는 2년, 길게는 3년 후거든요.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토보상 리츠 특유한 그 성격을 좀 반영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3년, 대략 3년이라고 하면 그 이전이라도 특정한 경우에 주식의 매매를 허용하지 않아야겠느냐? 허용해야 된다.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.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필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걸 허용하자. 그래,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매수하는 자를 좀 제한하자. 아무나 사거나 아니면 이 대토 전문으로 풍리를 취하려는 자들에게는 이제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토 보상 리츠의 기존 주주에게 매도하는 방안 또는 대토 보상 리츠가 금액을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는 방안 또는 이제 그 공모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또 어떤 공공성이 부여되다 보니 그런 다른 공모 리츠에게 이를 매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한 자로 제한하면 주식 양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논란은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또 이게 이런 악의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업자들에게 주식이 흘러가는 것도 막으면서 유동성 공급 효과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법 63조 6항에는 뭐 해외 이주나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도 매매를 허용하고 그 매매의 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당해 리츠의 주주나 리츠 자체 또는 이제 뭐 공모 리츠 이런 정도로 제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러면 이제 매매는 그런데 그럼 주식담보대출은 허용할 거냐?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대토개발입지가 설립돼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저 주주들 옛날 지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정착 비용 등의 마련이 상당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동화를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아마 활성화 대중화에 큰 긍정적인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주식 매매가 허용되는 시점에 주식담보대출을 또 허용하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약 3년 정도 후에 주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매가 허용되는 시점 전이라도 또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식담보대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저도 어제 이제 이광주 차장님하고 같이 용역사들하고 미팅을 했는데요.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 용역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예외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이 이제 허용된다고 본다면 대토보상 리츠가 문제점이 뭐냐면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이 자기 돈을 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의 자기 자본은 전부 주주들이 다 낸 거거든요. 그거 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또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리츠가 주주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방안. 근데
리츠가 주주에게 대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어떤 그 렌더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때는 그 이 사업 계획 그 영업이익가 나오고 사업 계획이 확정된 정도가 된다면 신용 대출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주식담보대출을 하지 못한다면 감자 방식으로 일률적인 감자를 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고자 하는 거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주가 10명 있으면 100억인데 거기에 한 20억 정도 1인당 한 2억 정도 20% 정도 양도소득세라든가 급한 그 필요자금의 그 사용 등을 위해서 20% 정도를 감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사업이 돼가지고 PF를 받아서 그 미리 빌렸던 어떤 그런 브릿지 론을 상환하게 되면 주주로서는 큰 어떤 자기 지분의 손실 없이 자금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보상채권 리츠인데요. 이 개념은 약간 좀 그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토지보상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대개는 현금 받기를 원할 텐데 잘 원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지주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 원을 넘으면 전부 채권을 보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채권 보상 제도는 이제